강한 결속력이 필요한 또 어떤 강한 이익적 정치 집단이라든가 이럴 때는 이게 필요하거든. 이게 필요해서 강한 결속.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종교단체에 들어가면은 소위 열성당원이 돼. 그래서 그 단체를 살리는 열렬한 지지자가 돼. 전 재산을 다 바쳐서. 그런데 이분들이 그 단체에서 버림받으면 그 집단을 뒤집어 엎고 고소고발해서 깨뜨리는 또 장본인도 돼. 영유아는 조심해서 다뤄야 돼. 그렇죠. 그래. 네.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몰라. 자기가 또 편집 분열자리예요. 알았죠? 편집 분열자리. 좋은 얘기. 조심해달라고. 우리 편집 분열자리가 해서 이 죽음 역동을 엄마가 얼마나 잘 처리해 줬느냐. 이게 제일 중요해. 파괴 역동, 죽음 역동. 원시 불안을 일으키고 멸절 불안을 일으키고 죽음 불안도 일으키고 이거를 초기 엄마가 잘 떠안아서 부드럽게 만들어가지고 부드럽게 되돌려주고 세상은 견딜만 한 거야. 좋은 것도 많어. 그래서 이렇게 잘 접촉을 해주면은 엄마의 대리자 기능이 아이한테 내사가 돼가지고 아이가 자아가 발달을 해. 그래서 가는 곳이 우울자리예요. 우울자리. 이 우울자리는 요 분열이 이렇게 칼같이 돼 있어야만 이게 안정성이 이게 유지될 수 있거든. 이게 되게 안전한 구조야. 심플하잖아. 되게 안전해.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마세요. 되게 안전하다니까. 근데 이게 이 경직된 분열이 이렇게 느슨해지지. 오케이? 분열 기제를 안 써도 이제 이게 되게 완화가 됐어. 지금 엄마에 비해서 부드러워졌어. 그래서 완화가 돼서 이게 소위 이제 그 대상에 대한 지각 능력도 발달하고 해가지고 이거 내가 천사라고 봤던 그분 그리고 내가 악마라고 봤던 그분이 알고 봤더니 악마라고 생각했고 내가 환상 속에서 막 공격도 해대고 했던 그분이 알고 봤더니 같은 인물인 거야. 이게 엄마. 이건 좋은 적가슴, 이건 나쁜 적가슴. 오케이? 좋은 적가슴, 나쁜 적가슴. 근데 이게 이때쯤 되면 6개월 이후인데 소위 말해서 이 신체도 하나의 이 눈 따라 보고 입 따라 보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로 이제 우리 어른들이 보는 식으로 하나의 종합된 그림으로 따지면 이렇게 형상화가 돼. 그래서 거울 단계가 시작되는데 막 이렇게 보면 이게 다 하나의 통일된 개체로서 지각이 돼.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몸의 연속성에 대한 감각 지각과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지각 의식이 형성되기 태동하거든. 여기서 그러면서 이 대상도 이게 엄마의 좋을 때 모습이었고 이게 엄마가 날 좀 이렇게 막 방치했을 때 이때 모습이었네. 이게 내 인생에 정말 나한테 조음도 베풀었던 이게 같은 분이었네 라는 자각을 하는 거야. 자각을 하는데 가만 있어봐. 자각을 하면서 이제 뭔가 세상을 부분 지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전체를 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형상화된 보면서 이게 내가 근데 어떨 때 엄마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힘이 없어 보여. 엄마가 힘들어 보이고 예전에는 이럴 때부터는 엄마가 완전히 환하게 빛나는 존재고 뭐 그냥 완전히 모든 걸 다 해주는 좋은 존재인데 이제는 제법 자아가 발달해서 엄마의 또 힘들어하는 모습도 보여. 우울한 모습도 보이고 뭔가 하여튼 저거 나 때문이 아닌가? 왜? 내가 과거에 이 대상을 악마로 보고 막 공격해야 됐거든? 환상 속에서? 막 우는 것도 공격이에요. 발버둥 치는 것도 공격이고. 그러면서, 가만있어 봐. 이거, 나 때문에 엄마가 저렇게 우울하고 힘들고, 또 심지어 병도 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게 묘하게 자책감이 생기고, 이러다가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지? 엄마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불안도 일어나. 그래서 엄마를 회복시켜 주려고, 나름대로, 이게, 회복시켜 주려고, 엄마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갖게 돼. 그러니까 엄마를 배려하는 행동도 갖게 돼. 이게 배려가 지나치면, 우울자리 고착되면, 이제 엄마한테 의존할 때 의존해야 되는데, 엄마한테 계속해서 이제 과잉 효도하는 존재가 돼버려. 어려서부터. 심지어, 저는 3살 때부터 제가 엄마를 돌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엄마가 원하는 거 제가 3살 때부터 걸레질, 뭐, 동생 업어주고, 뭐, 4살 때부터 밥 탔고요, 뭐, 이렇게. 그리고 심지어 6살 때 제가부터 엄마 목욕시켜드렸어요. 이런 말도 나와. 실제로. 이게 우울자리에 고착되면 그렇게 돼. 그래서 이 우울자리에 독특한 심리가 형성이 되거든? 예. 이게 정신의 구조가 다른 거예요. 오케이? 정신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우울자리가 갖고 있는 좋은 점과 부작용이 있어. 좋은 점은 엄마를 회복시켜 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생기면서 상징화 능력이 저기서 발달하기 시작해. 상징화 능력. 그 예술적 그 상징화 능력의 기원은 우울자리부터 시작이 돼. 그러니까 엄마한테 절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엄마를 고려하는 이런 능력도 있고. 그리고 여기 아까 그 화살표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우울자리가 좀 고착이 되면은 요 대상에 대한 여기 외부에 좋은 대상이 있는데 요 좋은 대상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막 리비더를 컨택시키면서 막 이 대상하고 같이 뭐 좋은 거를 막 나누고 싶고 이런 적극적인 우울 상태 이런 거 외부 활동이 막 처지지 여러분 우울한 상태에서 그래서 리비더가 이 안으로 오그라들게 돼 우울자리 상태는 무기력해져 이게 실제로 그 대상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다가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집안에 뭐 가까운 형제라든가 예술가들도 많고 되게 많은데 또 중요한 부모라든가 또 중요한 어떤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자기 탓을 해. 그게 우울자리 전형적인 반응 방식이야. 그래가지고 그거 평생 알아 우울 상태를 그거를 해소 못하지. 정신의 지도가 상당히 다르다. 그래 클라인은 이 두 가지 정신 지도로 완전히 그 정신 분석에 상당히 그 프로이드 정신적 판도를 적지 않게 바꿨는데 인생은 이런 얘기를 해요. 프로이드가 강조한 거는 이건 구강기 때의 역사예요. 구강기. 프로이드에 따지면 구강기 때의 구강기 전기, 구강기 후기, 또는 여기 뭐 항문기까지. 구강 항문기 얘기인데 프로이드는 남근기잖아. 남근기 오디푸스기. 오디푸스. 남근기 오디푸스기. 이게 인생의 평생 동안 그 인간의 욕망을 좌지우지하는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정신질환의 유형도 여기서 무슨 체험을 했느냐 해서 여기서 결정이 난다고 다양하게 이렇게 봤는데 클라인은 인간의 정신 발달 자리 이게 자리는 경험을 하는 그 방식이 구성되는 그런 곳이라 그랬죠? 인간의 내면에 오디푸스 이전에 편집분열자리와 우울자리가 누구한테나 다 있는데 이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 두 자리가 나타난다는 거야. 중요한 순간마다. 외부 세계가 너무 안전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할 때는 누구나 다 편집분열자리에 빠질 수가 있어. 지금의 날에도.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대상이 상실됐을 땐 우울자리 무드 속에 누구나 다 갈 수 있다. 이게 보편적으로. 그래서 편집분열자리와 우울자리를 오고 가는 게 인생이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클라인 얘기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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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얘기가 아닙니다. 클라인 얘기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대상 하나를 놓고 좋고 나쁨에 대한 놀이 테마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테마의 놀이도 결국 양가 감정이기도 한데 저걸 양가 감정으로 볼 수 있는 건지. 양가 감정은 이제 프로이드 선생이 주로 이제 표현한 거예요. 부모에 대해서도 항상 오디푸스 컴플렉스 때문에 양가 감정이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그냥 나는 번역할 때 이걸 양가 감정이라고 그러거든요. 양극 감정이라고 그래요. 양극 감정. 예. 극과 극이잖아요. 너무나 대비돼서. 놀이 치료 하시는 분이 정말 한 2학기 정도 그 중간에 수업 중에 뭔가 이렇게 도움을 주셨는데, 놀이 치료하는 분들, 아이들의 놀이 치료 속에 편집 분열자리의 그 모습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또 컨디션이 좀 우울자리의 모습이 반응이 아주 잘 나타나고, 그래서 아이들의 내면 세계를 이해하는데 특히 놀이 치료 상황에서 이 두 자리는 진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잘 드러나요. 이따 여기 하면서 이렇게 보겠지만, 편집 분열자리에 그 나쁜 대상 같은 경우에 막 잔인하게 죽이고, 아이들이 막 잔인하게 막 죽이고 막 찢어버리고 몸을 찢고 또 막 질근질근 씹고 뱉고 말이야. 이런 행동도 하고, 저 중요한 대상은 놀이 속에서도 막 지키려고 온갖 방어벽을 다 짜고 막 살리려고 온갖 애를 쓰고, 심지어 게임 광에 빠졌던 어떤 대학생이 클라인 발표를 했거든. 자기 게임 얘기를 하면서. 게임 얘기 하시니까 게임 얘기 나오네. 제가 테트리스 게임이 무슨 단계까지 딱 올라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학생들 한 7, 80명이 오할 정도로 거의 그러니까 이거 하면 그냥 100원 가지고 하루 종일 놀아요, 그래. 그런데 가다가 제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 거대한 비행선이 나오는데, 그 비행선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저는 제 이 발사대가 죽으면 죽었지 절대 그 대상한테 쏘지 못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모습이 꼭 엄마 같다는 거야. 그 비행선의 모습이. 그래서 그것만 잘 넘기면 저는 하루 종일 100원 갖고 놀아요. 인상이 나네. 게임 얘기하시니까. 그 아까 상징화 능력이 생긴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 의미가 좀 무슨? 그게요. 그게 엄마를 회복시키려고 무슨 노력을 하게 돼요. 엄마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2~3살부터 방바닥을 기면서 그냥 이런 걸음마도 제대로 못 배웠을 때부터 막 걸레질을 하고, 온갖 엄마의 불편함을 다 덜어주는 그런 행동은 상징화가 아니에요. 그건 직접적인 봉사하고, 그 경우에는 정신 발달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 내가 이렇게 캐리어를 탐색을 해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엄마를 좋게 하는 상징적 차원으로 좋게 있어요. 엄마를 상징적 차원에서 좋게 하는 행동. 엄마가 없을 때 내가 견뎌야 되거든. 견뎌야 되는데, 견디려면 필요하잖아. 아이가 자아 능력이 약할 때. 그랬을 때, 엄마가 갖고 있는 소품 하나를 이렇게 가지면서 이걸로 엄마의 상징으로 삼는 거죠. 삼으면서 이것도 하나의 상징화 능력이고, 그림 그리는 것도 그렇고, 아무튼. 그러니까 정신의 새로운 어떤 능력을 써서 그걸 버텨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정신 기능이 발달에 상징화 능력 사용이 대단히 필요한데, 왜냐면 그 상징화 기능이 발달하지 않으면 원 대상한테 계속 의지하거나 보충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서 나름대로 하기 시작한다. 너무 놀라운 일인데, 이렇게 환상을 마구마구 지어낼 수 있다는 게, 근데 안 좋게 보면 환상이고 나쁜 망상이지만, 뭔가 뭔가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영유하지만. 네, 그렇네요. 그게 좀 신기하다고요.
그러니까 바뀐 대상을 자기화해서 안에 집어넣어갖고 그걸 실제화처럼 느끼는 거잖아요. 내적 대상. 네, 만들어가지고 뭐 그게 약간 병적인 요소도 있겠지만 저는 참 놀랍다. 동물한테는 그렇게 없지 않나요? 그게 좀 신기하게 좀 느껴집니다. 인간이 어릴 때부터 무지무지 신기하게 노는구나. 클라인한테 있어서 환상은 그냥 그 이성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환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에센스예요. 환상은. 환상에서 에너지도 나오고 그 환상에서 세상과 대결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도 나와요. 예. 그래서 환상이 반드시 무슨 참 거짓 차원의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대면하는 그 사람의 에센스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환상이 있고 없고가 아니고 어떤 종류의 환상을 가졌느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 환상과 실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있나요? 클라인? 뭐 외적인 판단이든지 아니면 자기가 내면적으로 내가 지금 환상에 빠졌구나 아니면 이게 제대로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기준이 있나요? 이건 오리지널 클라인 사상이고 그 컨템포러리 클라이언 서클, 현대화된 그 클라이언 서클에서는 대단히 그 과학적 이론이 대단히 많이 수정 보완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의 전공은 첫 1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과연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 있느냐. 그 자아 심리학자들은 이 사람이 가령 자아의 어떤 기능이나 발달이나 이런 것에서 얼마나 좀 디테일하고 정교화된 이것이 이 안에 담겨 있는가 이런 걸 문제 삼아요. 예. 저 이론에 근거하면 세상과 접촉할 때 그 수많은 자아 기능을 그건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이걸로 있어서 이건 좀 과학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국제정신분석학회에서 좀 이렇게 중심 목소리를 못 냈었는데 현대에서 가치관이 바뀌고 나서부터 미국만 모든 그 정신이론의 중심지가 돼야 될 그건 없다. 라틴 아메리카의 80%가 클라이언 서클인데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정신성을 딱 보면은 실제로 이거를 다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흑과 백으로 보고 적과 악운으로 보고 이게 우울자리에 들어간 분은 대단히 성숙한 나름대로 성숙한 분이고 편집 분열자리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초기 상처가 이래서 이것 때문에 세상을 부분지각밖에 못하는구나. 이 사람들은 이거를 보충해줘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곧바로 그 작업을 시작을 해요. 명료해요. 거기서는. 우리도 좀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제가 보기에는 우리도 저 이론이 우리 사회에는 우리 여기는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이 이제 자리 잡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프로이드 이론을 들여올 때 프로이드 이론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이 그 개념적으로 부각시켜가지고 일단 뭐 유교, 기독교 여러 차원에서 이렇게 다른 건 다 미국 걸 다 그대로 흡수해도 대단히 제약을 뒀거든요. 그런데 그 정작 배운 사람도 내가 임상에서 만나는 한국인들하고 프로이드라고 비율에 맞는 비율이 그렇게 많나? 이 문제가 계속 작동이 된 거예요. 클라인이 더 많이 적용되는 게 많죠. 그렇죠. 근데 과거에는 되게 많이 적용이 됐는데 오늘날에는 또 되게 또 성숙한 정신성이 갖고 있는 비율도 좀 높아져서 역사적으로 보면 먼저 수입됐어야 될 이론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프로이드가 배경 뿌리에 해당하는 거라서 프로이드 자체가 정신분석의 뿌리라서 이 이론을 소화하고 나서 그 다음 이론을 소화해야 되는데 이게 거부가 되니까 이것도 수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사실 라틴 쪽이 특히 우리가 대표적인 스페인 사람들이 저런 열정적인 하나도 그렇다 하는데 우리 국민들도 때로는 냄비근성이라는 좀 비하적인 표현이 바로 저런 것 나타내는 게 아닌가. 누군가 앞에 선동하면 옛날에 그 해방 이후에도 막 그 선동하는 사람들을 우 따라가서 좌우로 분열되듯이 또 저 시기는
자아 능력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돼요. 자아 능력이 연약하고 자아 능력이 연약하면 외부 환경에 대한 불안이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환경 불안이 점증할 때, 환경 불안이 점증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일단 구원자를 찾게 돼 있어요. 구원자냐 아니면 내 환경 불안을 더 위기를 가속시키는 사람이냐고 양분되기 쉽죠. 네. 그래서 저쪽의 입장을 마인드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잠재된 거를 이쪽 거를 발현시키려면 위기를 조장하면 돼요. 일단은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면 평화 시에는 여러 가지 여유 있게 판단하지만 위태로우면은 후원자 대 위태롭게 만드는 존재를 갈라서게 되죠. 우리나라가 남북 분열된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불안이 오히려 굉장히 증폭됐지 않나 싶은데, 오히려 심리적으로. 특히 젊은 사람들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 엄청나고, 중장년은 노후에 대한 불안이 엄청나고, 그런 불안이. 엄청나다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여기 있는 분들의 얼굴 한번 보세요. 불안이 엄청나게 보여져요? 여기 와서는 이제 불안이 드러나지 않겠죠. 혼자 이제 불안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보기에는 내면적으로는 사람들이 남한테는 얘기를 못하지만,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심리적으로 들어가면 다 이런 어느 시대보다도 저는 불안한 것 같은데, 옛날에는 목표가 외부에 있었어요. 그냥 무슨 민주화 뭐 이런 일인데, 이제 그 공적인 어떤 큰 목표가 없고 개인이 자기를 다 책임져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의 불안이죠. 그러니까 개인화된 불안, 집단의 불안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많다고 보죠. 불안의 유형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 시대에 주목하는 거는 핸드폰 있죠. 핸드폰을 모든 사람이 다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핸드폰이 주는 불안을 완화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전 시대 사람들보다 더 원시 불안이 꽉 차 있는가? 과연 더 센가? 그거는 좀 음미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따가 나중에 끝무렵에 전부 여기 여러 다양한 세대들이 있으니까 확인을 해보죠. 잠시 쉴까요? 네.